고립된 노년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무의식적 무시. 박순자 할머니 78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그녀는 출근하는 젊은이들과 학교 가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분주한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오늘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겠지.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대화는 항상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저희는 다 잘 지내요. 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말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립된 노년의 실상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성 질환이나 다름없는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입니다. 국립노인복지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2%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인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만 3,400여 명의 노인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망 후 수일, 심지어 수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로움은 단순히 가족의 무관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노인들을 무시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지겨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3동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사에 대한 반응은 형식적인 미소와 짧은 목례뿐이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육아와 교육, 최신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갔고 순자 할머니는 그저 구석에 앉아 커피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녀가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무시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노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공통된 화제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노인들을 대화에서 배제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노인들은 나는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노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부모님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짜증을 내거나 그들의 의견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며 무시한 적은 없으신가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회적 무시는 신체적 고통과 같은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무시당하는 것은 실제로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아픈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노인들에게는 실제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82세의 사례는 더욱 마음 아픕니다. 그는 50년 동안 목수로 일하며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은퇴 후에도 종종 가구를 수리하거나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의 책상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직접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새 것으로 바꿔요. 힘드실 텐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이 말은 친절을 가장한 무시였습니다. 영호 할아버지에게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더 이상 가치 없게 여겨진다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가족 모임에서도 점점 말이 없어졌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일도 줄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중합니다. 생일도 챙기고 필요한 것도 다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지만 진정한 존중은 물질적 지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이나 주변 노인들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결정에서 진지하게 고려된 것이 언제였나요? 그들의 의견이 옛날 생각이라며 웃음거리가 된 적은 없었나요? 놀랍게도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존중과 인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세대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들의 경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현대 사회는 속도와 효율성을 경험과 지혜보다 우선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빠르게 익히는 10대가 50년의 삶의 경험을 가진 70대보다 더 유용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검색 엔진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올까요? 이정숙 할머니 75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녀를 구식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와 삶의 교훈에 점차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소녀가 물었을 때 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참아라거나 선생님께 말해라와 같은 뻔한 대답이 아니라 자신이 교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겪었던 유사한 경험과 해결책을 진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점차 세대를 아우르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모들도 정숙 할머니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녀의 존재는 지역 사회에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노인들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노인들에 대한 무의식적 무시를 줄이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으로 시작하는 말에 짜증내기보다는 그 말 속에 담긴 걱정과 관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두 번째로 지역사회에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노인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약자나 고집센 옛날 사람으로 그리기보다는 지혜와 경험을 가진 존경받는 인물로 묘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을 인식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과 대화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거나 그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태도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주민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온 날 우연히 같은 아파트의 젊은 주부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 오늘 모임에 오셨던 박 할머니시죠?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이야기 나눠요. 이 작은 인사가 순자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하루는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관심과 존중의 태도가 노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고립된 노년이 아닌 존중받는 노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세월이 시금석 진정한 노후 친구 관계의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진정한 친구를 어떻게 찾고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월이 시금석 진정한 노후 친구 관계의 재발견. 정년 퇴직 후 첫 달, 이제 막 68세가 된 김정호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했던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은 퇴직 축하 인사로 한바탕 떠들썩했다가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출근길에 매일 마주치던 얼굴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를 지켜주던 친구들, 그 모든 관계가 그의 퇴직과 함께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제 나는 뭐지? 정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사람으로 살아온 그에게 퇴직은 단순한 일의 중단이 아니라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것이 바로 많은 한국 노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 중 78%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부재를 노년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인간관계가 평균적으로 퇴직 전보다 60%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으며 상대방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은퇴는 단순한 경제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재정의해야 하는 큰 도전이 됩니다. 정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퇴직 후 몇 달간 그는 집에서 TV만 보며 무기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실버 테니스 동호회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이, 무슨, 내가 지금 테니스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직 공무원, 교사, 의사, 상인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모두 퇴직 후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상철 씨 72세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상철 씨는 5년 전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정호 씨가 겪고 있는 혼란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호 씨,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도 퇴직하고 1년 동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 맬 준비를 했다니까. 습관이란 게 무서워서. 두 사람은 테니스 후 자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의 깊은 속마음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철 씨는 정호 씨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호 씨,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평생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정호 씨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그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드는 거죠. 이 말은 정호 씨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중에는 취미로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역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고 거기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난 후 정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테니스 동호회, 수채화 교실, 동네 걷기 모임 등 여러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고 각 모임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들이 직업이나 지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사와 가치관의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노년기에 만난 친구들이 평생을 함께한 옛 친구들만큼 소중할 수 있을까요? 우정이란 오랜 시간 함께해야만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형성된 친구 관계가 종종 더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이라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사회적 기대나 의무보다는 진정한 정서적 연결을 기반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마고우나 학창시절 친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친구들이 더 깊은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숙 할머니 81세와 최정희 할머니 79세는 5년 전 요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분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이 해외에 살고 있어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정희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을 때 영숙 할머니가 밤새 곁을 지켜준 일을 계기로 두 분의 우정은 깊어졌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정희 언니만큼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자식들도 이해 못하는 내 마음을 언니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요. 영숙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서로를 자매라고 부르며 일상의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체조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저녁에는 서로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우정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경쟁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종종 우정이 성공, 외모, 사회적 인정 등과 뒤섞여 있지만 노년기의 우정은 이러한 외적 요소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교류하는 노인들은 심장질환, 관절염, 우울증 등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친구 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안을 넘어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점까지 제공합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함께하는 활동은 신체를 활발하게 만들며 정서적 지지는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하며 주저합니다. 또한 이동의 제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도 사회 활동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홍명자 할머니 76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노인정도 더 이상 가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던 그녀에게 의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스마트폰이에요. 저희랑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어르신들 모임도 많대요. 며느리가 선물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것이 두려웠지만 며느리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명자 할머니는 조금씩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실버넷이라는 노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던 명자 할머니였지만 어느 날 자신이 젊었을 때 즐겨 만들던 김치 담그는 비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많은 반응이 왔고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요리 비법을 나누는 작은 온라인 모임까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뭘 어떻게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채팅방에 안 들어가면 허전해요. 내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명자 할머니의 세계는 스마트폰 속에서 넓어졌습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온라인 모임 회원들과 실제 만남도 가졌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여러 도시에서 번갈아가며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 노년기 친구 관계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신체적 제약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노년기 친구 관계에서의 질투와 배타성입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지만 노년기 친구 관계도 때로는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고 싶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진정성입니다. 하버 노인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진짜 친구와 그냥 아는 사람을 더 명확히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수 할아버지 84세의 이야기는 이러한 진정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상수 할아버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멤버들과 바둑을 두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감기에 걸려 2주 연속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주에 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바둑 모임의 친구들이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이상수, 너 어디 아프다더니 안 죽었네. 우리가 슬슬 유산 상속 얘기 나오려고 했는데. 친구들의 투박한 농담과 함께 도시락과 과일, 그리고 손수 만든 감기약이 담긴 봉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상수 할아버지의 작은 거실에서 즉석 바둑 대회가 열렸고 그의 아내는 오랜만에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이 몇 명뿐이야. 이게 다 나이 들어서 만난 친구들인데 이렇게 소중할 줄 누가 알았겠어. 상수 할아버지의 말처럼 세월은 진정한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입니다. 필요에 의해 또는 사회적 의무감으로 유지되던 관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지만 진정한 정서적 연결에 기반한 관계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자, 이제 노년기 친구 관계의 중요성과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정호 씨처럼 테니스, 그림, 독서, 요리 등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점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명자 할머니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노인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셋째, 자원봉사 활동을 고려해 보세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봉사 활동은 의미 있는 관계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학교나 도서관, 병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넷째, 작은 일상에서 시작하세요. 매일 가는 슈퍼마켓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거나 산책하며 마주치는 이웃과 간단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가 다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거나 관계가 예상대로 발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의 일부입니다.